지금 막 시험 보는 날에는, 이게 계속 이게 집중하고 이러니까, 신경을 많이 써놓으니까, 아마 이제 수업 마치고 집에 가시면 다 피곤해가지고 막, 좀 쉬셔야 돼요. 자, 마지막 시간 또 진행을 하겠습니다. 시행령 제78조 전문연구위원회 편입 절차 등입니다. 1항, 법제 37조 1항 1호에 따른 석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사람과 그 직장 생활하는 사람. 맞죠? 네, 그 사람들하고 같은 항 2호에 따른 자연계 대학원의 박사학위 과정 공부하는 사람. 자, 쉽게 이렇게 설명을 한 번씩 할게요. 그게 낫잖아요. 이해하기는 좀 편하잖아요. 공부하는 사람, 박사학위. 자연계 대학원의 박사학위 과정, 한강대울이죠. 포항. 이하 통틀어서 자연계 대학원의 박사학위 과정이라고 한다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수료한 사람 등 같은 항에 따라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는 사람의 전공 및 학위 등에 관한 구체적인 편입 기준은 병무청장이 정해서 고시한다. 고시한다 이렇게 나오면은 병무청장. 3항 1항에 따른 전문연구요원을 편입을 원하는 사람은 당사자입니다. 당사자. 전문연구요원 편입 원서, 전자문서 포함 국방부령으로 서류는 대부분 다 국방부령이라고 그랬죠. 첨부해서 누구에게? 관할 지방병무청장 아닙니다. 네, 내가 소속되는 업체장, 병역 지정업체장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4항 3항에 따른 전문연구원 편입 원서를 제출받은 병역 지정업체장은 77조 3항에 따른 배정 인원의 범위에서 추천 대상자, 전문연구요원은 추천 대상자라고 맞죠? 네, 추천 대상자를 결정하여 접수일부터 며칠 이내? 자, 원서 접수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근데 입영 또는 소집 통지를 받은 사람, 통지서 받은 사람은 그 입영일이나 소집일 전 5일 전까지. 입영 통지서 받았는데 이거는 별도로 빨리 해줘야 되잖아. 그래서 별도로 정해놓은 거죠. 7일 이내 통지서를 받은 사람들은 입영 또는 소집하기 5일 전까지 구분하셔야 되겠죠. 관할 지병장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자, 5항. 그러면은 그걸 받은 편입 원서를 송부받은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전문연구요원의 편입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병역 지정업체장을 거쳐서 그 신청한 그 출원인에게 통지해야 됩니다. 자, 여기 이렇게 주의해라고 이렇게 써 있는데 전문연구요원에는 편입 여부를 결정하고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산업기능위원회 보면은 편입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크게 차이는 없는데 예전에는 글자 다르게 해갖고 나오다 보니까 주의를 하라고 이렇게 돼 있었는데 지금은 가능성은 좀 희박합니다. 그래서 여하튼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돌다리도 두들겨 봐야 된다니까. 전문연구요원은 편입 여부를 결정하고 산업기능요원에 가면은 편입하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시행령 제78조의 자연계대학원 박사학위 과정 공부하는 애들 전문연구요원 편입 대상자. 전문연구요원이 아닙니다. 전문연구요원의 편입 대상자에 대한 필요인원 통보 및 배정입니다. 1항 병역 지정업체장은 법제 37조 2항에 따른 전문연구요원 편입 대상자 이하 전문연구요원 편입 대상자랍니다. 의 필요인원을 병역 지정업체 추천권자에게 매년 6월 30일 이게 가로로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6월 30일까지 통보해야 됩니다. 전산요원하고 관련되어 있는 날짜가 6월 30일, 7월 31일 그 두 가지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자, 그러면 2항 추천권자 병역 지정업체 추천권자는 다음 해에 병역 지정업체별 전문연구원 편입 대상자 필요인원 가로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자연계 대학원의 경우에는 이공계와 의학계를 구분한 필요인원을 말합니다. 을 병무청장에게 매년 7월 31일까지 통보하여야 합니다. 추천권자가 병무청장한테 통보하는 것은 7월 31일. 지정업체장이 추천권자한테 주는 거는 며칠이죠? 6월 30일. 자, 다만 73조 3항에 따라 그 해에
병역 지정업체로 선정을 추천하는 연구기관의 경우에는 병역 지정업체 선정 추천 명부를 제출할 때에 함께 통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 업체 선정할 때 그때 함께 그냥 통쳐서 함께 통보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사망, 병무청장은 전문연구요원 편입 대상자로서 전문연구요원 편입 대상자로 선발할 수 있는 인원을 병역 지정업체별로 배정합니다. 다만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자연계 대학원의 경우에는 이공계와 의학계로 구분해서 대학원별로 배정하거나 총괄해서 배정합니다. 일단은 이공계하고 의학계를 구분해야 됩니다. 구분하고 대학원별로 하든지 아니면 총괄 다 해야 돼요. 배정하든지. 자, 사항, 병무청장은 다음 해에 전문연구요원 편입 대상자의 배정 인원을 관할 지방 병무청장을 거쳐서 병역 지정업체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다만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자연계 대학원의 배정 인원은 교육부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 다음 시행령 제78조의 3 전문연구요원 편입 대상자입니다. 전문연구요원 편입 대상자 선발 및 복무관리입니다. 이랑 전문연구요원 편입 대상자로 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전공 및 학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선발 기준은 병무청장이 정해서 오셔야 합니다. 2항 병역 지정업체회장 및 교육부 장관. 교육부 장관은 가로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자연계 대학원 전문연구원 편입 대상자의 경우에만 해당되겠죠. 어쨌든 병역 지정업체장 및 교육부 장관은 전문연구원 편입 대상자를 선발하고 그 명단을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병무청장은 관할 지방 병무청장 및 병적을 관리하는 지방 병무청장에게 통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빨간색으로 표기되어 있는 병적관리 지방병무청장 여기 생략되면 틀립니다. 자, 여기 관지는 그 연구소가 있는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병무청장이 되겠죠. 자, 병적을 관리하는 지방병무청장 이것도 둘 다 줘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문연구원 편입 대상자는 아직 전문연구요원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병적을 관리하는 거주지 지방병무청장이 되겠죠. 예를 들면은 그 병적을 관리하는 지방병무청장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걔한테 입영통지서나 또는 소집통지서를 안 보낼 수 있거든요. 나는 전문연구원 편입 대상자로 이제 선발해갖고 나는 앞으로 전문연구원으로 갈 거야 라고 예비자잖아요. 근데 얘한테 입영통지서, 소집통지서가 날라갔다. 그러면 이거 행정착오 아니에요? 맞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병적 관리하는 지병장한테도 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망,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이항에 따라 전문연구원 편입 대상자로 선발된 사람의 명단을 병역 지정업체장에게 통보하고 전문연구원 편입 대상자의 명부를 관리해야 됩니다. 자, 사항, 병역 지정업체장은 전문연구원 편입 대상자 명부를 관리하고 전문연구원 편입 대상자가 다음 각호 원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해야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1호, 태학 또는 제적된 경우. 참고로 여기 뭐 퇴직이라는 말 없잖아요. 퇴학이라는 거 있잖아요. 왜? 전문연구원 편입 대상자, 박사과정, 공부하는 애들 있잖아요. 학교 하고 연관 지으면 되겠죠. 그래서 퇴학, 제적 이렇게 합니다. 2호 마찬가지, 휴직 없잖아요. 휴학 등 사유로 전문연구원의 의무복무기간을 35세, 지선자 박수죠. 가로 법제 37조 1항 3호 의치한 지선자 박수에 따른 전문연구원의 경우에는 37세까지 마칠 수 없는 경우. 3호 전문연구원 편입 대상자로 선발되어 박사학위 과정 수학기간. 자, 가로 나중에 읽을게요. 이 3년 6개월을 초과할 경우. 3년 6개월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수학기간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학위과정을 수료한 사람에 해당될 때까지의 기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4호 전문연구위원 편입 대상자로 선발된 사람이 그 선발의 취소를 본인이 원하는 경우, 이때는 선발 14일 이내에 관할 지방법무청장한테 본인이 통보하는 거죠. 맞죠? 병역 지정업체장이 14일 이내에 관할 지방법무청장에게 통보하는 거죠. 5항 관할지방법무청장은 전문연구요원 편입 대상자가 사항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법 제6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연구원 편입 대상자의 선발을 취소하고 이를 마찬가지로 본인 및 병적을 관리하고 있는 지방법무청장에게 통보해야 됩니다. 전문연구요원 편입 대상자로 해서 이제 선발 취소되면은 얘는 편입 입영 대상자다 그러면은 입영해야 되고, 뭐, 사소보다? 그러면은, 이제 소집해야 되잖아요. 그걸 이제 통지서 보내야 되잖아.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병적관리 지병장한테도 통보해야 됩니다. 자, 6항. 전문연구요원 편입 대상자는 자연계대학원 박사학위 과정을 수료하는 날에 14일 전까지. 수료하는 날에 14일 전까지. 전문연구요원 편입 원서를 병역 지정업체장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학원 그 수업 과정, 그 수료하기 14일 전까지. 학위 취득이 아닙니다. 얘는 학위 취득이 아니에요, 아직. 편입 대상자잖아요. 이제 앞으로 취득을 해야 하려고 이제 뭐 각종 실험활동, 연구활동, 논문도 작성하고 뭐 이렇게 하겠죠. 수료하는 날에 14일 전까지 이제 비로소 전문연구원 편입하겠다라고 편입 원서를 지정업체장에게 제출한다는 겁니다. 7항 6항에 따라 편입 원서를 제출받은 병역 지정업체장은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관할 지방명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됐죠? 근데 여기는 앞에서 얘기했던 괄호 전문연구요원 편입 원서 할 때 보면은 입영 통지 받은 날부터 5일 전까지 그게 없잖아요. 당연히 없죠. 맞죠? 왜? 날라가지를 않는데 통지를 못 받죠. 왜? 병적 관리하는 지병장한테 통보한다 그러죠. 얘네들이 안 보내잖아. 그러니까 그 관로에 5일 전까지라는 문구 자체가 불필요한 거죠. 그렇게 연계해서 당한 겁니다. 이제. 이해가시죠? 8항 7항에 따라 전문연구요원 편입 원서를 제출받은 관할지방법무청장은 전문연구요원 편입 여부를 결정하고 편입하고 아닙니다. 아까 편입하고는 어디에 나온다? 산업기능요원. 그 결과를 병역지정업체장을 거쳐서 본인이 출원인에게 통지해야 됩니다. 아마 출제위원이 여기 지금 판서에 보이는 이 내용을 가지고 시험 출제한다 그러면 이렇게 바꾸겠지. 자, 그 다음 시행령 제78조에서 전문연구요원 박사학위 취득 유예기간. 아까 유예기간 3년 뭐 준다 그랬잖아요.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령 조항입니다. 1항 법 제37조 1항 2호 또는 3호에 따라 전문연구요원 2호 지선자 박수 3호 의치한 지선자 박수 공부하는 애들 편입된 사람 이하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이라 합니다. 즉 박사과정에 있는 전문연구요원은 이 같은 조 사항에 따라 박사학위 취득 유예기간을 부여받으려는 경우 2년 이내에 취득해야 되는데 안 될 것 같아. 그럼 3년 최대 맥심 3년 맞죠? 예. 그럼 이제 신청해야 돼요, 본인. 유예기간을 부여받으는 경우에는 복무하고 있는 병역지정업체장에게 지병장 아닙니다. 관할 지병장 아니에요. 업체장한테 유예기간 부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2항 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병역지정업체장은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주의하셔야 되겠죠. 7일은 아닙니다. 병무청장에게 보내야 됩니다. 3항 2항에 따라 병역지정업체장으로부터 신청서를 받은 병무청장은 해당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이 35세 37조 1항 3호 해당하는 사람 의치한 지선자 박수 같은 경우에는 37세까지 의무복무를 마칠 수 있는지를 고려해서 유예기간을 마음대로 주면 안 되죠. 얘가 전문연구요원으로서 35세 그 다음에 의치한 지선자 박수 같은 경우에 37세까지 복무를 다 마칠 수 있는지 만료할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야 되잖아요. 맞죠? 그래서 의무복무를 마칠 수 있는지를 고려해서 유예기간 승인 여부와 유예기간을 결정하는 겁니다.
사항, 병무청장은 주어, 관할 지방 병무청장 아닙니다. 사망에 따른 결정 내용을 해당 병역지정업체장에게 통보하고 해당 병역지정업체장은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통보해야 됩니다. 5항, 1항부터 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유예기간에 대한 신청 방법 및 절차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합니다. 자, 그래서 이 박사학위 과정 전문연구요원에 대한 취득 유예기간에 대한 조항인데, 자, 지방병무청장이 안 해요. 이거 주의해요. 다 누구로 돼 있죠? 경영. 직접. 지방병무청장이 없어요. 맞죠? 네. 다 병무청장이 관여합니다. 이거는. 그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시행규칙은 생략을 하고 법 제38조의 2 하단입니다. 예. 전산요원 편입 등의 제한입니다. 제한. 안 된다는 거죠. 네, 편입 안 된다. 병역지정업체, 가로 병역지정업체 기업 부설 연구기관인 경우에 모기업을 말합니다. 뭐 삼성전자에 있는 부설 연구기관이다. 그러면 이 연구기관만 한정 짓는 게 아니고 뭐죠? 모기업, 삼성을 얘기하는 거겠죠. 맞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여하튼 병역지정업체 대표이사 이재용인가? 김재용인가? 이재용? 대표이사의 사촌 이내 혈족 사촌입니다. 해당하는 사람은 그 병역지정업체의 37조와 38조에 따른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 편입이나 39조 3항 단서에 따른 전직, 전직하는 거, 옮기는 거죠. 이쪽으로 옮기는 거잖아요. 편입든 하여튼 전직이 안 돼요. 사촌 이내 혈족은 뭐 이유 불문하고 안 되는 겁니다. 아예 안 돼요. 그 다음에 시행령 제77조 필요인원 통보 및 배정입니다. 1항 병역지정업체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 지자체장이 나와요. 다음 각 부분에 따라 전산요원 필요인원을 병역지정업체 선정 추천권자, 그 다음에 농림부 장관, 그 다음에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며칠 6월 30일까지 필요인에 대해서 통보해야 됩니다. 1호 전문연구요원 또는 법 제38조 1항 1호 또는 2호에 따른 38조 1항 1호가 기간산업체, 2호가 뭐였죠? 방위산업체 분야. 방위산업체. 거기에 따른, 그러니까 전문연구요원 또는 기간산업체, 방위산업체에 따른 산업기능요원 필요인원은 병역지정업체장이 병역지정업체 선정 추천권자에게 필요인원을 통보하는 겁니다. 자, 2호 후계 농업 어업이 아니고 후계 농업 경영인 산업기능요원 필요인원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가로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시장군수구청장까지 포함합니다. 여하튼 지자체장이에요, 그냥. 그 사람들이 지자체장이 해당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농림부 장관에게 통보합니다. 그 다음에 3호 다음 강목 농업 분야 산업기능요원의 필요인은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마찬가지 농림부 장관에게 통보합니다. 농업 분야입니다. 농업 분야. 이거는 농업 경영입니다. 그래서 농업 분야 산업기능요원 필요인은 과목은 보면은 농업기계운전요원, 농업회사법인에 소속에 있는 농업기계운전요원, 농업기계 사후관리업의 분야에 복무하는 농업기계 수리요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호 후계 경영인 산업기능요원 필요인은 농업경영인하고 똑같아요. 관할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요 가료가 성역되어 있는데 이하가 따라오기 때문에 요 그대로 따라 붙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이거
자, 여기 농업 분야 산업기능요원 보면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이렇게 돼 있고, 경영인 같은 경우에는 특별시와 관계시의 특별시, 뭐 이거 다르잖아요. 이거 고민하지 마십시오. 그냥 지방자치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네. 여하튼 경영이니까 해수부 장관에게 통보합니다. 갑자기 이 부분에서 막 이렇게 필요 있는 통보 나오고 막 헷갈려. 맞죠? 그래서 여기에서 요거를 좀, 자, 농업 분야 산업기능요원은요, 지방자치단체장이 이제 뭐래잖아, 저기 필요 인원을 병역 지정업체장이 하는 게 아니고 지자체장이, 경영인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통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갑자기 주어에 지정업체장 나오고 지자청이 생뚱맞게 튀어나온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아마 좀 이걸 설명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뒤에서 언급이 될 건데 여기서 나왔으니까 여기서 갑자기 막 혼란스러워지거든요. 맞죠? 그래서 여기서 설명을 드리고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갈게요. 크게 뭐 시험에 나올 만한 건 아닙니다. 근데 공부하다가 갑자기 이런 거 턱 튀면 막 스트레스 받으면서 집중력이 저하되면서 아씨 오늘 안 해. 집중. 아니 경험이 있어서 그래요. 아씨 안 해 오늘. 아 짜증나. 농업. 자, 농업 분야 산업기능요원, 농업 분야의 산업기능요원 어떻게 나눠지냐면은 크게 풀어서 쓸게요. 크게 농업 경영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크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영인이 내가 사업을 젖소를 키우고 있다. 내가 목장의 주인이다. 과수원에 내가 농장을 그거 얘기하시면 되고, 양식업. 내가 참치를 지금 양식을 하고 있다. 어디 직장인이 아니고 이게 직업, 그러니까 월급 받는 사람이 아니고 내가 사업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경영인. 맞죠? 그 다음에 이렇게 분류가 되거든요. 농업 분야 산업기능요원은 농업 분야, 사업 분야의 경영인이 있고요. 어업이 빠진 농업 분야의 산업기능요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농업 분야의 산업기능요원은 농업기계 운전요원이고요. 이렇게 돼 있어요. 운전요원이 있고 수리요원이 있고. 이 친구들은 직장인이에요. 직장인. 월급 받는 애들. 1번은 사업하는 사람들. 요게 합해져 갖고, 이게 합해지는 게 아니고 이걸 다 농업 분야 산업기능요원이라고 불러요. 됐죠? 자, 얘네들은 2번에 적혀있는 얘네들은 아까 제가 업체에 소속되어 있는 직장인이라고 했어요. 얘는 병역 지정업체 병역 지정업체 소속이 병역 지정업체 장이 있어요. 자, 사업하는 얘네들 경영인들은 병역 지정업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자체장이 하는 거예요, 얘네들은. 필요인원 통보라든지 이런 것들. 이해가시죠? 그래도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어요. 요걸 놓고 요걸 보시면은 이제 이해가 갑니다. 이론은 업체 소속되어 있는 산업기능 전문 용어는 일단 배제하고, 맞죠? 그 다음에 2호 경영인, 농업 경영인, 지자체장이죠. 농림부 장관한테 통보, 추천권자인. 그 다음에 농업 분야 산업기능요원. 제가 아까
업체, 지정업체에 소속되어 있는 직장인이라고 했죠. 농업기계 운전요원, 농업기계 수리요원. 마찬가지로 얘네들 지자체장. 근데 여기는 표현이 안 되어 있는데 뒤에 가면은 얘네들은 지정업체장을 거쳐서 지정업체장이 이 여기에 써 있는 지자체장을 거쳐서 또 이렇게 가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게 막 헷갈리는 거야, 왔다 갔다. 근데 중요한 건 아니에요. 시험 나올 만한 건 아닌데 흐름이 끊기니까 스트레스 받으니까 설명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업 분야 경영이. 어업 분야는 업체에 소속되어 있는 직장 이게 없습니다. 경영인만 있어요. 됐죠? 네. 자, 그렇게 하고, 뭐, 필요 있는 통보는, 각 주무 장관, 아니면 추천권자에게 통보하는 거죠. 자, 2항. 병역 지정업체 선정 추천권자는, 다음에 병역 지정업체별 필요 인원을, 아까, 농업 분야, 농림부 장관이 받았잖아요. 맞죠? 농림부 장관은 농업 분야 산업기능위원회 시공급여, 필요 인원을. 해양수산부 장관은 어업 분야 산업기능위원회 시공급여. 업체별 필요 인원이 아닙니다. 업체가 없으니까. 매년 7월 30일까지 날짜. 결국에 날짜 갖고 장난치겠죠. 만약에 나온다 그러면 안 나오는데, 안 나온다고 단정 지으면 안 되지. 가능성이 희박한데, 만약에 여기서 난다 그러면 날짜 갖고 장난치겠죠. 7월 31일까지 병무청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합니다. 다만 73조 3항에 따라 그 해에 병역 지정업체로 선정을 추천하는 연구기관 또는 업체 경우에는 업체 선정 추천 명부 제출할 때 함께 통보할 수 있습니다. 3항 병무청장은 전산위원으로 편입할 수 있는 인원을 병역 지정업체별 또는 시공구별로 배정하되, 자, 이거 업체별 배정 인원이잖아요. 배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병무청장. 시공별로 배정하는데 연구기관의 경우에는 한 개 법인에 여러 개의 병역 지정업체가 있는 경우에는 법인별 배정 인원을 정한 후에 법인 대표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병역 지정업체별로 배정합니다. 삼성전자에 반도체 분야의 연구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냉장고 연구하는 연구소가 있고 TV 연구하는 연구소가 있어요. 같은 법인이에요. 그러면 그 법인 다 퉁쳐서 법인별의 배정 인원을 한 100명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재용이 맞아요? 왜 자꾸 김재용이 아니잖아. 이상하네. 이재용이의 의견을 들어갖고, 냉장고 연구소 몇 명, 그 다음에,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배정합니다. 이 경우, 다음 각각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 지정업체에 대해서는 인원의 배정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 제한의 기준 및 방법 등 인원의 배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해서 못합니다. 자, 1호 대기업. 그래서 제가 아까 예를 들었던 삼성은 안 됩니다. 여기 너무 대기업이잖아. 안 돼요. 근데 그냥 예를 들어서 설명드린 겁니다. 대기업 안 됩니다. 대기업. 그 다음에 2호 공무관리가 부실한 업체. 3호 장기간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업체. 형평성 오류해서 매점 매사도 하면 안 되잖아. 그 다음에 4호 그 밖에 전산요원의 복무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누가? 병무청장이 고시 업체. 그렇게. 여기는 제한할 수 있는 제한.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제한한다면 제한할 수 있습니다. 사항 좀 치우고 갈게요. 병무청장은 다음에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위원 배정인원을 관할 지방 병무청장을 거쳐서 병역 지정업체장 또는 관할 지자체장. 관할 지자체장 아까 농업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나오는 거예요. 후기에 농업 경영인 그 사업하는 애들, 산업기능위원의 경우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 도지사를 말하고 그 밖에 농업 분야 산업기능위원, 아까 직장인 경우에는 특자시장, 특자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합니다. 근데 이거 너무 의미를 두지 마십시오. 그냥 지자체장 이렇게 생각하셔도 무관합니다. 이게 통보해야 합니다. 이 경우 병무청장은 전문연구원, 산업기능위원 없죠? 아닙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전문연구위원의 배정인원 중 법인별 배정인원은 법인의 대표에게 통보해야 됩니다. 전문연구위원만. 됐죠? 네. 그 다음 시행유치 생략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아까 말씀드렸고
38조 산업기능요원 편입 대상입니다. 자, 이거는 여기 써있지만 자격 면허가 필요하고 안 필요하고 이렇게 좀 카테고리를 이렇게 정해서 보시면 돼요. 사회공무요원, 사회공무요원인가? 사소부, 둘 다. 이 친구들은 자격 면허 솔직히 없어도 그 해당 병역지정업체에 복무할 수 있으면 가능합니다. 근데 현역병 입영 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자격 면허가 갖춰져야 됩니다. 그 차이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1항. 다음 각호 언어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할 경우에는 36조에 따른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호 그거죠. 기간산업체입니다. 아니구나. 공업, 광업, 에너지, 건설, 수납. 맞는데? 기간산업체. 네. 여하튼 1호와 2호 방위산업 분야에 해당하는 사람, 기간산업체, 방위산업체에 해당하는 사람. 가로. 근데 사회공무요원, 사소공, 사회공무원 소집 대상의 보충력인 요거는 제외합니다. 이게 해당되는 사람과 5호가 뭐냐면은 농업기계운전요원, 그 다음에 회사법인의 농업기계운전요원 사후관리업체에 복무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추천받은 사람. 그러니까 농업기계운전요원, 수리요원 이런 애들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애들 사후관리업체에 복무하고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은 수리요원 얘기하는 거 수리요원, 운전요원, 수리요원 이게 5호거든요. 네. B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 자격이나 면허를 갖춰야 됩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할게요. 산업기능요원, 분야로 따집니다. 기간산업체하고 방위산업체에 해당하는 사람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의 경우에는 자격 면허를 갖춰야 된다. 단, 사회공무요원 사소부는 없어도 된다. 제외. 됐죠? 자, 농업기계 운전요원 사후관리업체, 그러니까 수리요원. 요 친구들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든 사소부든 사회공무요원든 이든 다 필요 없고 무조건 자격 면허를 갖춰야 됩니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됐죠? 자, 보겠습니다. 1호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공업, 광업, 에너지산업, 건설업, 수산업 또는 해운업 분야의 기간산업체 복무하고 있는 사람, 가로 수산업 또는 해운업 분야의 경우에는 승선하여 복무하고 있는 사람이나 승선하여 복무할 사람만 해당합니다. 배 타는 사람만 해당되는 거예요. 수산업, 해운업은 2호 방위사업법에 따른 전문연구기관, 그 다음에 방위산업체. 자, 여기서 말하는 전문연구기관은 전문자가 붙으면요, 이거는 산업기능요원이 복무하는 연구기관, 즉 그냥 방위산업체라고 보셔야 돼요. 연구기관이라고 했다고 해서 이거를 전문연구요원하고 연결지면 안 됩니다. 산업기능요원, 방위산업체, 군정비부대 포함 중에서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전문연구기관 또는 방위산업체에 복무하는 사람. 3호 국제적 수준의 기능을 가진 사람 중 국가 이익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자, 이건 아까 전에 앞서 서두에서 설명할 때 빠졌는데 기능올림픽에서 1등이 3위까지인가요? 3위 맞죠? 3위까지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3위까지 입상한 사람은 자격, 면허 이런 관계없이 산업기능용으로 무조건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자격이 불필요하다는 거죠. 그 입상한 그 성적을 갖고 갈 수 있어요. 근데 상식적으로 이 사람들이 그 자격 면허 없겠어? 그거보다 더한 자격 면허를 갖고 있겠죠. 이거는 뭐 시험 관련 없는 얘기인데 여하튼 자격 면허 이런 거하고 관계가 없이
입상 성적, 그 3위 이상 입상 성적을 갖고 갈 수 있습니다. 자, 4호. 다시 후계 농업 경영인, 사업하는 사람, 농장, 양식장은 관할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을 포함합니다. 의 추천을 받은 사람. 이것도 자격이 불필요합니다. 5호. 농업회사법인의 농업기계 운전요원, 사후관리업체에 복무하고 있는 사람, 수리요원 얘기하는 거예요. 으로서 관할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이 사람들은 5호 같은 경우에는 사소보든 사회복무요원이든 현역비 입영대상자는 그 전혀 무관하게 무조건 자격을 필수로 갖고 있어야 됩니다. 됐죠?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1호 기관산업체, 2호 방해산업체는 현역병 입영 대상자의 경우는 자격 면허를 갖고 있어야 된다. 사복요원, 사소보는 필요 없다. 그 다음에 기능올림픽, 그 다음에 경영인, 얘네들은 자격 무관하다. 불필요. 5. 농업기계 운전요원, 그 다음에 사후관리업체 공무하는 요원, 수리요원. 얘네들은 전혀 신분하고 관계없이 무조건 자격을 갖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시험에 나오지도 않는 거 계속 장하게 설명하는데 혹시 모르잖아요. 맞죠? 자, 1항에도 불구하고 1항 1호 공업 분야. 자, 기관산업체 중에서 그 중에서 공업 분야. 기관산업체 및 1항 2호 방위산업체. 그래서 정보처리 직무 분야에 복무하는 사람은 백무청장이 정하는 관련 학과의 전공, 기술훈련 과정의 수료, 해당 분야에 복무 경력이 있어야 돼요. 더 까다롭죠. 그냥 공업 분야하고 방위산업 분야에 정보처리 직무 분야에 있는 애들은 더 까다로운 어떤 복무 경력을 또 추가로 두는 겁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시행이 제79조 기관산업 분야의 복무자 등의 산업기능요원의 편입. 자, 1항 법 제38조 1항 1호 기관산업체, 2호 방위산업체에 따라 산업기능요원에 편입할 수 있는 사람은 병역 지정업체에 복무하는 사람. 으로서 다음 각 호구부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는데 분야별 및 업종별 편입 대상과 부족한 군 필요 적성 등 세부 편입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백무청장이 정합니다. 자, 1호 현역병 입영 대상자가 이제 산업기능용으로 편입하려고 하는 거죠. 현역병 입영 대상자는 별표의 학력별 기술 자격 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얘들은 자격 면허 있어야 됩니다.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 사복요원이죠. 그 다음에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이 보충 사소보는 83조 1항 2호부터 4호까지 규정에 따른 분야에 복무하고 있는 사람. 기술 자격 이런 말이 없죠. 복무하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항 1항에 따른 산업기능용 편입을 원하는 사람은 산업기능 편입 원서를 전자문서 원서 포함합니다.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구비서류에 첨부해서 누구에게 지명장이 아니고 병역 지정업체장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똑같습니다. 편입 원서 제출하는 거예요. 전문용어는 똑같죠. 자, 3항 2항에 따라 산업기능용 편입 원서를 제출받은 병역 지정업체장은 77조 3항에 따른 배정인원 범위에서 추천 대상자를 결정하여 접수일부터 7일 이내 가로 입영통지, 소집통지를 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그 입영일 또는 소집일 5일 전까지 결국에 이렇게 바꿔서 아니면은 다른 날짜로 바꿔서 관할 지방노무청장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4항 3항에 따른 산업기능용 편입 원서를 제출받은 관할지방명무청장은 83조 1항 2호부터 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당 분야에 복무하고 있는 사람, 가로 수산업, 해운업 분야는 배 타야 된다 그랬습니다. 승선하에 복무하고 있는 사람이나 승선하에 복무할 사람만 해당합니다. 여하튼 복무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산업기능요원의 편입 여부를 결정하고 이렇게 안 돼 있고 편입하고 그냥 그 사실을 병역지정업체장 및 복무기관장을 거쳐서 출원인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됐죠? 그 다음 페이지. 아까 기능올림픽 관련된 그거 이제 설명하는 조항입니다. 시행의 제80조 특기자의 산업기능요원 편입. 1항 법 제38조 1항 3호에 따라 국제적 수준의 기능을 가진 사람, 기능특기자 중 산업기능요원에 편입할 수 있는 사람은 기능올림픽, 국제기능올림픽 대회에서 3위 이상
입상한 사람으로 합니다. 2항 1항에 따른 기능특기자로서 산업기능요원 편입을 원하는 사람은 산업기능요원 편입원서, 전자문서 원서 포함을 병역 지정업체장으로 안 돼 있고 관할 지방명무청장으로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 기능특기자는 업체에 복무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닌 경우도 있을 거예요. 여하튼 기능올림픽에서 3위 이상 입상한 사람이라고 돼 있지 병역 지정업체에서 복무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관할 지방명무청장으로 돼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되겠죠. 가로 병역 지정업체에 복무하지 아니하는 기능특기자의 경우는 지방명무청장을 말합니다. 이게 입영일이나 소집일 5일 전까지 제출해요. 7일 이내가 없어요. 왜? 중간에 그 병역 지정업체장이 없잖아요. 맞죠? 네, 그리고 5일 전까지 제출하는 거예요. 3항 2항에 따른 산업기능요원 편입 원서를 받은 관할 지방명무청장은 해당 출원인을 산업기능요원에다가 편입하고 그 사실을 본인이 출원인에게 통지해야 됩니다. 4항 기능올림픽이다 보니까 고용노동부 장관입니다. 주어 조심하셔야 돼요. 문체부 장관 아니에요. 고용노동부 장관은 국제기능올림픽 대회에서 3위 이상 입상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명단을 그 대회가 끝난 날부터 며칠? 30일 이내. 날짜 30일 이내로 됐습니다. 병무청장에 통보해야 하며 병무청장은 통보받은 명단을 지체 없이 관할지방명무청장에 통보해야 됩니다. 왜? 기능특기자, 기능올림픽 3위 이상 명단을 갖고 있어야 알잖아, 누군지. 그래서 30일 이내. 기능올림픽 대회가 끝나는 날부터 30일 이내 그 명단을 병장한테 주는 거죠. 자, 시행규칙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아까 제가 판서로 설명드렸던 거. 요게 여기 나오는 거. 81조 농업 분야 복무자 산업기능요원 편입 1항 법제 38조 1항 4호 및 5호에 따른 농업 분야 산업기능요원 편입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과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합니다. 1호 후계 농업경영인 및 후계 어업경영인. 관련 법률에 따른 후계 농업경영인 및 후계 어업경영인 이하 후계 농업경영인이라고 합니다. 으로서 농업 분야에 복무하는 사람. 다만 가족 중에서 131조 1호에 따른 가족이 동일한 시군구에 있는 사업장에서 후계 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형제. 같은 논산시에 한 명은 과수원을 하고 있고 한 명은 소를 키우고 있어요. 안 돼요. 둘 다 못 가요. 그 얘기입니다. 2호 농업회사법인의 농업기계 운전요원입니다. 국가기술 자격 변명에 따른 운송 자격 갖춰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자격 변명이에요. 건설기계 운전 기계 또는 재료 직무 분야의 국가기술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관련 법률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의 농업기계 운전요원으로 복무하는 사람입니다. 농업기계 사고관리업 분야에 복무하는 농업기계 수리요원은 마찬가지로 기술자격 법명에 따른 운전, 운송, 건설기계 운전, 기계 또는 재료 직무 분야의 국가기술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른 농업기계 사고관리업체에 농업기계 수리요원으로 복무하는 사람입니다. 2항 1항에 따른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을 원하는 사람은 산업기능요원 편입원서, 전자문서 원서 포함 국방부령으로 전한 구비 서류를 첨부해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에요. 지병장 아닙니다. 아까 전에 농업 분야는 지자체장이 관여한다고 그랬잖아요. 맞죠? 지자체장이 제출해야 된다. 근데 이 경우 1항 2호 누구였죠? 운전요원. 맞죠? 그 다음에 3호 수리요원. 아까 업체 소속이라고 그랬잖아요. 직장인. 병역지정업체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맞죠? 에 따른 산업기능에 편입 원하는 사람은 병역지정업체장을 거쳐서 직장 소속이니까 거쳐서 그 다음에 농업 분야니까 해당되는 지방자치단체장, 특자시장, 특자도지사, 시장구청장에게 제출해야 되는 겁니다. 3항 2항에 따른 산업기능요원 편입원서를 제출받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은 77조 3항에 따른 배정인원의 범위에서 추천 대상자를 결정하여 접수일부터 7일 이내. 이거는 업체장을 거쳐서 가는 거니까. 지자체장도 거쳐서 가는 거니까 7일 이내
입영 통지나 소집 통지를 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입영일이나 소집일의 5일 전까지 누구에게? 관할 지방노무청장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이 경우 농업기계 운전요원 및 농업기계 수리요원에 대해서는 업체 현황 조사서를 작성 첨부하는데 산업기능요원의 고용 및 자원관리 능력이 있는 업체, 그 튼튼한 업체, 견실한 업체에 복무하는 사람을 추천합니다. 사항, 사망에 따른 산업기능요원 편입원서를 제출받은 관할 지방노무청장은 1항부터 4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산업기능요원의 편입 여부를 결정하고 아닙니다. 편입하고 전문연구요원 같은 경우 편입 여부를 결정하고 이렇게 표현됐어요. 그 사실을 병역지정업체장, 그 다음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지자체 장인들이죠. 결국에는 그게 농업병에 해당 또는 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은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에 올 수 있잖아요. 그거는 해당되는 복무기관장을 주고 그걸 거쳐서 본인에게 통지해야 됩니다. 위에 1, 2, 3번에 다 복무하고 있는 막 이랬거든요. 네. 근데 갑자기 마지막에 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이 업체 복무 안 하고 있는 사람 해당 업체나 농업 결경이나 농업 수리 업체에 네. 이게 특채 나오는 지금 복무기관에 복무하고 있는 인원을 얘기하는 그걸 생각하십시오. 그거 우리 이제 사회복무요원 때 보면은 복무 중단하고 생계 유지를 위해 가지고 이제 돈을 벌고 있는데 그 업체가 병역 지정업체인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옮겨 탈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설명들은 걔네들이에요, 걔네들. 그냥 실질적으로 출퇴근하는 건 아니고, 업체에서 복무 중인 사복. 예, 사복요원 신분을 갖고 있는데 복무 중단을 하고 생계 유지를 위해서 내가 어디 업체에 들어간 거야. 근데 그 업체가 병역 지정업체네? 그럼 내가 이쪽으로 복무를 하고 또 여기 생계 유지를 위한 월급도 받고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걔네들 얘기하는 거예요. 걔네들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하다 보면 장하게 써있으니까 막 헷갈립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해 가십니까, 선배님? 그거는 또 예. 업체장을 보는 게 아니고 복무기관장을 보겠습니다. 예, 걔네들 얘기하는 거예요, 걔네들. 예. 왜냐하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복무기관장을 거쳐야지만 얘도 알고, 그러면 복무 중단 빨리 취소하고 편입시켜주잖아요. 예, 그 정보 공유 차원에서. 예. 다음. 요 페이지까지 보고 오늘 마무리를 지을게요. 자. 시행이 제 81조의 전산요원 편입 제한입니다. 아까 법문장에는 4촌 이내 혈족 그렇게 돼 있었죠. 그거를 이제 시행령 푼 겁니다. 1항 병역지정업체장은 78조, 79조 및 81조에 따른 전문용어인 편입원서나 산업기능용어인 편입원서를 제출받은 경우 또는 85조에 따라 다른 병역지정업체로부터 전산요원의 전직 신청.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아예 입사라고 생각. 편입원서 아예 이제 최초로 들어오는 애들. 근데 다니고 있다가 병역지정업체 다니고 있다가 갈아타는 애들. 두 가지 다. 받은 경우에는 38조 이에 따른 4촌 이내 혈족에 해당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2항 병역지정업체장은 1항에 따른 확인 결과 제한 대상자가 아닌 사람에 한정해서 전산요원의 편입 또는 전직을 위한 신청서를 관할지방노무청장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3항 관할지방노무청장은 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로서 제한 대상자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병역지정업체장에게 병역지정업체장의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등 관련 서류의 제출과 의견 진술 이런 것들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를 받은 병역지정업체장은 이에 따라야 됩니다. 이 경우 관할지방노무청장은 전자정보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해야 됩니다. 4항 사망에 따른 관련 서류의 제출 및 관리, 의견 진술의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고 합니다. 그렇지. 자, 이렇게까지 하고, 네, 다음 페이지는